평가 및 결과를 차기 연도 반영한다는 게 2019년 2월에 생겼다는 거예요. 2019년도 2월에 생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평가 고시가 2019년 1월 달에 고시가 됐고 이 적용 시점이 2월 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4억 계획서 2019년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때는 2019년도 이전에 세웠으니까 2월 이전에 세우잖아요. 보통 연도가 바뀌기 전에 1월 달에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018년도 거 차기 반영이 안 돼도 되겠죠? 그쵸? 그렇지만 2020년도 거 4억 계획서 세웠을 거 아니에요? 제가 주야간 보고 4억 계획서라고 올려놨어요. 자료실에. 거기 그런 내용을 넣습니다. 그럼 2020년도에 4억 계획서는 어떻게 해요? 차기 연도를 반영한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시점이에요. 그쵸? 삭제된 건 안 보고 변경된 거는 시점 이후 전 이후로 본다 그랬죠? 수급자 존중 서비스. 뭐 요거는 뭐예요? 현장 관찰이 뭐 생성된 거고요. 현장 관찰이란 건 뭐예요? 현장을 어떻게 해요? 그날만 잘하면 되죠? 평상시 못해도 그날만 손 잘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날만 잘하시면 돼요. 현장은 뭐예요? 정말 그날만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죠? 이게 몇 달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어르신 질문하는 거 그거 평가자들이 제가 이따 안 들으신 데는 그러면 아까 얘기했는데 평가자들이 종사자한테 질문할 때 질문 내용이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왜 달라요? 다르면 말이 안 되죠. 다 똑같아요. 평가자가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똑같은 질문하라고 평가 매뉴얼에 있는 걸. 근로계약을 했는지 급여 개시를 받은지 소화전 이거 뿌리는 거 다 하는지 다 똑같이 해요. 왜? 이해하셔야 돼요. 객관성과 신뢰성.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하고 어떤 사람 이런 질문하면 뭐야? 복골복이 되죠? 그럼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구는 이 어려운 질문에서 틀리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뭐예요? 객관성과 신뢰가 없어서 안 돼요. 평가는 했다 안 했다 있다 없다. 평가 매뉴얼에 YN이죠? yes, or와 no예요. 이해하셔야 되는데 요거를 자 시점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되고 뭐 서명은 자원봉사자 뭐 요거랑 보호자회의 급여 제공 계획 서명을 받아야 되고 자 또 변경된 게 뭐예요? 급여 개시일 이전에 뭐예요? 급여 제공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근데 급여 제공 계획 이거 제가 이제 2019년도에 얘기할 때 아니 급여 개시 이전에 어떻게 하냐고.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알아서 하라고. 그죠? 제가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공식적으로. 알아서 맞추라고.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면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낙상, 욕취형, 인지, 욕구표가 급여 개시 이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걸 어떻게 해요? 평가자들이 보겠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자, 이게 시점이 언제요? 이게 2019년 평가에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2019년 2월 이후에 급여 제공 계획한 건 어떻게 돼요? 이전에 있어야 되고 그 이전 건 어떻게 돼요? 14일 이내 직접 평가. 그러니까 2020년도에 2020년, 2019년, 2018년도 보죠? 2018년도 거는 뭐요? 14일 이내에 있어도 상관없고 2019년 2월에는 어떻게 돼요? 급여 개시일 이전에 요게 평가 시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일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연일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2019년 이전에는. 그리고 마찬가지지만 2018년도에도 저 시설에서는 연일의 기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낙상평가를 연일에 한다. 그럼 2019년도에 1월달에 해도 되고 2020년도에 5월달에 해도 되고 7월달에 해도 되죠. 문구 그대로는. 근데 그거를 요번에 2019년도에는 명시를 했어요. 평가물에 뭐라고 명시를 했어요? 연일에는 365일 기준으로 확인하며 추가 30일간의 유예 기간을 포함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작년에 작업을 했다. 그럼 작성일 기준으로 보세요. 시작. 작성을 했으면 작성일 기준으로 365일 지나고 플러스 30일 안에 또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이 평가 받으시는 분들 평가 매뉴얼 많이 읽어보셨죠?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평가 매뉴얼 몇 번 하면 탁탁 나올 줄로 100번 읽어봤다는데 지금 공부하세요? 몇 번 읽어보셨어요? 예? 한 번이요? 한 번은 절대 안 돼요. 혹시 한 번 읽고 다 이해한다면 되죠. 그러니까 평가 매뉴얼이 몇 번 있다 정도까지 외우셔야 돼요. 그러려면 정 모르면 100번 읽어보세요. 우리 옛날에 있죠. 뭐 100번 읽어서 모르면 뭐 그럴 리 없다.
유식한 말을 몰라서. 예. 자, 그리고 사진은 뭐만 있으면 돼요? 재난사항훈련만 있으면 되죠? 다른 건 사진이 없어요. 재난사항훈련만 사진이 꼭 있어야 돼요. 이거는 2019년도부터 적용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2019년도에 사진은 재난사항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게 자, 2020년도에 평가 기준이 나왔지만 2019년도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2020년도에 평가 보는 기간은 3년치를 보니까 2019년 기준으로 봐야 돼요. 왜? 2020년도에 평가 나오면서 변경된 거랑 신설된 게 없어요. 만약에 2020년도에 나와서 평가된 게 신설된 게 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2020년 2월부터는 이거로 하고 2020년 2월 이전부터는 2019년 평가 기준으로 하라 그랬죠. 신설된 게 있으면. 근데 2020년도에 신설된 게 없다고요. 똑같다고요. 만약에 2020년도에 고시가 나왔는데 삭제가 된 거 있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과거도 묻지 않으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그럴 거랍니다. 자, 평가는 지표 적용 기간을 확인한다 그랬죠. 평가 시점에서 3년치예요. 그죠? 자, 건강검진 같은 거는 어떻게 봐요? 과거 직원이 내가 평가받을 때 건강검진을 빠뜨려서 안 받았어요. 그때 평가 점수 못 받았죠? 근데 새로 바꿨죠? 그러면 2020년, 2019년, 2018년이죠. 그럼 2018년 이후부터는 건강검진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못 받은 걸 또 따지고 들어가진 않습니다. 자, 2020년과 2019년 동일하다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2014년도에 시설 구별했고요. 2015년도 주야가 가정방문 3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시설 구별을 먼저 개발했지만 주야간이 시설의 2배예요. 저희 회원수가. 시설이 1000군데면은 주야간이 한 2000군데 돼요. 그리고 가정방문이 있고 부가 서비스는 뭐냐면요. NFC 출퇴근 관리라고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방문 요양처럼 로그인해서 내가 판이 있어요. 출근이나 판이 있어요. 와서 딱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출근. 퇴근할 때 갖다 대면 퇴근. 왜? 요즘은 시설이라 그런 데는 어떻게 해요? 출퇴근 관리를 객관성 있게 관리하라고 해요. 그래서 시설에서는 많이 사가요. 그것도 있고 뭐 그냥 스마트폰에서 우리 출근 찍으면 출근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관리를 하셔야 돼요. 요거는 시설에서 많이 사갔어요. 그 다음에 NFC 야간 점검이란 건 뭐예요? 이거는 똑같아요. 똑같은 원리로 만든 거예요. 야간 점검할 때 이거를 찍고 야간 점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 기관에서 30개 사가요. 어디다 붙였냐면 방문마다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에서 사가는 거예요. 야간 점검할 때 점검했는지. 아, 그렇게 관리하는 데도 있구나. 태블릿 PC는 뭐예요? 우리가 제가 지금 태블릿 PC는 시설 때문에 만든 거예요. 요양보호사님을 저희가 시설 쪽을 항상 그랬어요. 왜 시설이 주야간보다 많이 쓰지 않느냐면은 요양보호사님이 나이가 많으니까 이 컴퓨터를 모른다는 그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 해요. 제가 이렇게 시설 모아놓고 할 때 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다 하시냐니까 다 하신대. 제일 고령자가 몇 살일까? 74살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얼마나 걸렸냐니까 2달 걸렸대요. 가르치면 점없고 가르치면 저장 버튼 안 누르고. 근데 이제 잘하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관리자의 의지예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뭐요? 태블릿 PC 터치라고 만들었어요. 터치는 뭐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서울요양원 같은 데는 뭐로 돼 있냐면요. PC에 터치로 하는 거로 만들었어요. PC에 모니터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뭐예요? 태블릿 PC에 터치라고 만들었어요. 이거 뭐예요? 시설의 요양보호사님을 위한 거래요. 전혀. 왜? 나는 스마트폰 보이지도 않아. 뭐 하는 분을 위해서 만든 건데 시설에서만 써요. 주야간은 안 써요. 주야간은 몇 군데 사서 가져가더니 그냥 안 쓰더라고요. 다 스마트폰으로 하고 이거 가끔 교육 들을 때 이거 태블릿 PC 가지고 와서 태오퍼 좀 띄워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눌러가면서. 보호자 앱은 뭐냐면요. 제가 시설을 생각해서 만들었어.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멀리 있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을까 해갖고 보호자 기관에서 세팅해주면 보호자가 앱을 깔 수 있어요. 기관에서 보내주면 돼요. 그래서 부모님의 뭐 사진 앨범을 보여주겠다. 그 요지로 만든 거고 뭐 그 외에 뭐 식당표 그러니까 밴드 같은 개념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개별 1대1로 2,000개가 넘었는데 한 2,500개가 깔렸는데요. 90%가 주야간이에요. 시설은 10%도 안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아니 주야간을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는데 뭘 부모님 보고 싶다고 맨날 사진 찍고 좋아하고 시설은 아니 멀리 계신데 관심도 없고. 현실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해서 저희는 업무를 하는 거고요. 자, 2019년도 12월에 이제 변경되는 게 나와 있잖아요.
지정갱신제라는 게 있는데 이거 뭐 지정갱신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거 폐업을 하도 많이 하는 거예요, 시설을.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시설에 수시 평가가 있었어요. 800군데가 돼요. 그 중에 한 500군데가 폐업 때문에 평가를 피하려고 계속 폐업 하는 거예요. 그런 것만 없으면은 크게 문제 없어요. 네. 평가 D만 봐줘도 크게 문제 없어요. D도 뭐 D 받기도 어려울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네? D 받기도 어려울 거예요. 제가 시설 작년에 D 받는 기간은 보니까 3월 달에 바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자리 여기 앞. 자, 평가가 3월 달에 시작이 됐어요. 그쵸? 고시가 됐는데 3월 초에 바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기록을. 그나마 그분이 얘기하는 게 현장 평가가 있어갖고 D를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고요. 그래서 경신제는 평가 결과적을 토대로 하는데 뭐 D까지는 제가 볼 때 상관없어요. 그리고 폐업하고 그런 거 노인할 때만 없으면 돼요. 네. 제가 저기 수시평가 작년에 한번 가서 봐달라 해서 봤더니 그 D인가 그걸 받았더라고요. 근데 노인할 때가 있었대요. 노인 그게 뭐냐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니까 어르신이 넘어졌는데 침대에서 넘어졌는데 그냥 올려놨대요. 네. 그리고 이제 주무셨는데 뼈가 부러진 것도 모르고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방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넘어졌으면 어떻게 돼요? 다 해야 되는데 별거 아니에요. 노인학대가 생기는 게.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뭐가 생겼어요?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건강 및 간호관리사가 생겼죠? 예? 이게 왜 생겼는지 취지를 아셔야 돼요.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이 왜 생겼을까요? 자, 급여 제공 계획에 있는데 급여 기록에 없잖아요. 그래서 생긴 거예요. 원래 공단의 취지가 뭐예요? 급여 제공 계획에 있는 대로 급여 기록을 했는지, 그리고 향후에 공단의 취지는 뭐냐면요, 급여 제공 계획을 보고 뭐예요? 등급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자, 급여 제공 계획을 보시면 지켜보기가 있고 부분 도움이 있고 전체 도움이 있을 거예요. 보시면 뭐 양치질이나 그게 어떤 거예요?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케어하겠다는 거예요. 그 어저께인가? 그저께 시설 교육하는데 어떤 분이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1등급이 아닌데 1등급을 받아왔대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네, 막 뛰어다니는데 1등급을 받아왔대요. 네. 그거는 보호자가 잘 받은 거지, 그죠? 네, 그래서 사실대로 쓰라 그랬어요. 왜? 평가자가 다시 와서 보거든요. 이게 쓴 거 보고 다시 등급하고 하는데 사실대로 쓰라 그랬어요. 그거는 보호자가 잘 받은 거지 뭐 어떡해요. 네. 자, 그래서 급여 제공 계획에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럼 인지관리 지원하고 의사소통 도움 및 말법 격려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급여 제공 기록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체크만 하세요. 체크라는 거 뭐예요? 급여 제공 계획에 있는 내용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각형은 뭐예요? 급여 제공 계획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각형은 열어볼 필요도 없어요. 체크만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내가 급여 제공 계획에 있다는 거 하신 거예요. 그럼 급여 제공 계획에 써놨을 거 아니에요. 뭐 주 몇 회, 일 몇 회 뭐 이렇게 써놨죠? 체크만 하시면 되는데 물어봐요. 그럼 특이사항도 이것도 꼬박꼬박 써야 되냐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 얘기도 없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아, 신체활동 지원은 특이사항을 매일매일 쓰라 그러죠. 그럼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쓰시고 여기 인지활동은 업무를 보니까 네, 그냥 도움 뭐 어떤 거 뭐 비상연락망 준비 뭐 연계 의사소통 도움 말법 책 읽기 특별히 특이사항이 없을 것 같아서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도움, 지원, 대체 업무로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음. 그래서 진짜 특별한 교육을 제하고는 작성이 하지 마세요라고 교육을 합니다. 예. 제 말은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 제가 뭐라 그랬어요? 평가할 때 평가자가 왜 작성을 안 했냐 그러면 이런 사유로 해서 우리는 한 곳에다 다 종합적으로 적는다. 그럼 뭐 평가자가 또 넘어가겠죠? 그렇게 하세요. 제가 판단하고 제가 원장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거 꼬박꼬박 적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근데 영어문서 적기 힘들 텐데. 어쨌든 기준은 없죠, 그죠? 거기 꼬박꼬박 쓰라는 거 없죠. 예, 저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작성자는 뭐예요? 사실은 여러 명이 급여를 제공해도 그 중에 대표 제공자가 한 명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자, 건강관리 및 간호관리 똑같은 얘기예요.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몇 분을 정리해요. 이것도 어렵게 얘기하면 제가 어렵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겠죠. 아, 간호사분이 있고 그날 오신 분이 있으면은 간호사분이 하루 일을 하면은 8시간이니까
68이 40분, 480분을 어르신을 나눠서 하면 그렇게 해서 적으세요. 근데 여기 보면 간호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저기 투약도 요양보호사님이 전달 때 이렇게 체크해서 다 적으세요라고 그러면 적을 수 있어요? 못 적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이 건강관리 및 간호관리가 원래는 뭐예요? 급여 제공 계획에 일 몇 분, 주 몇 이렇게 있죠? 그걸 평균해서 하루를 적는 건데 어떻게 판단해요? 그래서 제가 교육할 때 그래요. 그냥 20분에서 30분 대충 적으세요. 예, 판단을 해서. 그리고 매일매일 그렇게 적으세요. 예,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죠? 제 말. 이거 어렵게 얘기 못해요. 그냥 저는 심플하게 얘기해요. 그냥 20분에서 30분 적으세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죠? 20분 했냐고 따질 거예요? 못 따져요. 네. 간호관리 못 따져요. 물론 건강관리는 제가 이걸 필수사항으로 할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시설은 제가 필수사항으로 바꿀 거예요. 건강관리, 간호관리가 항상 필수로. 근데 주야간은 건강관리는 뭐 당연히 필수랬지만 간호관리가 필수일까 아닐까가 좀 고민이 가요. 근데 구강간호도 뭐 요건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어보고 하시고요. 그래서 뭐요? 이 분은 그날 하루 영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급여 제공 계획에 있는 시간을 가져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쵸? 급여 제공 계획에 있는 시간에 분을 가져와서 20분에서 30분 적으시면 돼요. 기타 응급 서비스. 이건 응급사항에 대해서 잘 적으세요. 아까 나와서 말했지. 건강관리, 간호관리 말하지만 어르신이 상태가 안 좋거나 이렇게 뭐 혈당이 있거나 뭐 이렇게 한 거는 어떻게 해요? 간호일지에다 잘 쓰셔야 되죠? 왜 잘 써야 돼요?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돼요? 그 기록한 게 그게 뭐가 돼요? 면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노인 인권교육도 자주 시키세요. 노인 학대 예방, 노인 인권교육. 아니면 직원 회의 때마다 한 번씩 얘기를 한다든가. 왜? 그래야지 문제가 생겨도 원에서는 항상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하고 관리를 했는데 그래서 원이 책임을 안 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기능회복훈련에 뭐가 생겼어요. 기존에 있는 게 인지기능 향상이고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이에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알아서 체크하세요.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냥 프로그램 할 때 내가 그냥 인지활동이라고 생각하면 인지활동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프로그램은 인지기능 향상 훈련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요. 작업치료도 저도 기준을 모르겠어요. 음악도 작업치료라고 하면 작업치료죠. 미술도 작업치료라면 작업치료죠. 기준은 알아서 정하세요. 그거 갖고 따지시는 건 없어요. 단지 뭘 따져요? 평가에서는 주 3회 했느냐 그거밖에 안 따집니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요거 말씀드렸고요. 또 뭐가 생겼냐면요. 자녀의 결혼 1일을 근무 인원수 산정 방법에 자녀 결혼 1일을 뭐예요? 근무 일로 근무 시간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운영 규정에 따라서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디는 어떻게 해요? 운영 규정에 다 빼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연체해요. 운영 규정은 근로기준법만 준수하면 돼요. 이건 뭐예요? 근무 인원수 산정 방법이에요. 만약에 제가 만든 운영 규정에 이게 있어서 그래요. 필요 없으면 지우시라고요. 만약에 운영 규정에 자료 결혼 1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유급휴가예요. 유급휴가야지만 근무 시간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연차는 연태대로 쓰고 휴일을 하고 이렇게 유급휴가는 뭐예요? 연차는 연차대로 쓰고 유급휴가로 그날 쉬었다고 돈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근로근무 시간은 이 사람이 못 채우면 월 기준 근무 시간은 대체자로 해서라도 채우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지만 이거 말고 또 있잖아요. 자녀 결혼 말고 또 보림 환갑도 연차로 하시는 기간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운영 기준에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요. 만약 운영 기준에 본인 결혼 5월 며칠이라 그러면 운영 기준에 유급휴가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월 기준 근무 시간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근로기준법에 있는 건 어떻게 해요? 꼭 하셔야 되죠? 출산 90일로 있죠? 90일 출산 전후로 90일 이거는 해주셔야 되고요. 근로기준법에 있으니까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육아휴직이라고 있죠? 육아휴직에서 8살, 10살 육아휴직은 뭐야? 제가 여기 안 적었는데 근무시간 2시간을 인정해줘요. 하루에 8시간으로 해도 2시간 더 퇴근해줘도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육아휴직 8살에서 12살 자녀를 둔 하시면 됩니다. 뭐 어디 이거 교육하니까 또 어느 분은
아 그거 우리 요양보호사님이 알면 안 되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너무 중요한 거 아니고요. 아셔야죠. 그 다음에 자 맞춤형 서비스가 바뀌었어요. 고시에서 뭐냐면 맞춤형 서비스에 뭐 매일 뭐 수급자 뭐 하는 거 1번 2번이 없어지고요. 네, 맞춤형 서비스가 단순화됐어요. 어떻게 단순화됐냐면요. 맞춤형 서비스는 이것만 하시면 돼요. 외부 강사가 주 4회 월 16회 자격증을 강사가 오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맞춤형의 항목이 있었잖아요. 1번에 보면 매일 수급자 건강관리 위생관리하고 한다. 주 1회 이상 목욕 또는 사회적 훈련한다. 이거 없어졌다고요.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맞춤형 서비스 하는 데는. 예, 고시에 바뀌었어요. 여기 자리 있고요. 뒤에 책자에 남았나요? 종이? 제가 항상 많이 오셔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종이로 된 책자요. 그거 하나밖에 없으세요? 두 분이 같이 보셔야겠다. 자, 그래서 맞춤형에서는 그거 1번, 2번이 없어졌고 어떻게 해요? 그냥 제가 말한 외부 강사 그것만 하시면 되는데 그럼 1번, 2번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냥 보편적으로 갔어요. 보편적으로 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상시적으로 수급자 관리, 위생원 관리 하는 거고요. 정기적으로 사회적으로 하시죠.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사회적으로 평가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반기예요, 분기예요? 반기요? 반기요, 분기요? 이거 딱 나와야 돼요. 분기요, 예. 그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요? 정기적으로 가족교육도 가족 참여 프로그램을 하고 반기, 예. 가족이 매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야 돼요. 이거 고시에 나온 거예요. 올해부터 변경돼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프로그램을 뭐 유형을 만드셔야 돼요. 가족지지라는 유형을 만드시고 하시면 돼요. 그 반기 분기는 어떻게 돼요? 이거 다 하시잖아요. 어버이날 하시고 연말에 송년행사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인지활동 프로그램인데 이건 모르셔도 되는 건데 그 5등급은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끝났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인지등급하고 5등급에서 5등급은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제외하는 거를 유예기간이 있었는데 이게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올해부터는 5등급하고 인지등급만 아니라 5등급까지 어떻게 해요? 이용시마다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 아시죠? 이용시마다. 자, 토요일 가산 없어져요. 언제부터 없어져요? 4월 1일이 만우절 아닌가요? 네. 뭐 만우절날 없어지나요? 없어집니다. 물론 그 이동 서비스 그거는 확 줄었겠지만. 예. 자, 그럼 변경된 것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케어포 물론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자, 뭐 여기는 다 3번 코드니까 노인 장기 요양법 이거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고시 이거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왜 70% 할증이 나는지, 왜 50% 할증이 나는지, 이용자 수는 어떻게 정리하는지, 근로자 그 월 기준근무 시간의 밑에 수는 어떻게 하는지, 가사는 어떻게 되는지, 감사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다 있어요. 최소한 저건 아셔야 돼요. 자, 이용자 수라는 게 있잖아요. 이용자 수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 요양보호사 한 명당 뭐 7명 있어야 되잖아요. 그 7명이 하는 이용자 수라는 건 뭐예요? 아시는 분? 한 달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10명 나오고 오늘은 4명 나오고 이렇게 쭉 하면 뭐예요? 아, 7명이다. 네, 그럼 이용자는 7명이다. 근데 어저께 10명 나오고 어저께 10명 나오고 오늘 4명 나왔는데 4명 중에 2명이 결석인데 미이용일로 했다. 미이용일도 이용일수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용자 수. 그러면은 그래서 나오는 게 7명이고 그러면 월 기준 근무를 준수한 사람이 누가 요양보호사가 1명이 있다. 그럼 수급자 7명에 요양보호사 1명이네. 1명이 7명 했네. 네. 그 다음에 70%뭐 20일 이상 요 정도는 아셔야 돼요. 네. 최소한 그런 게 있다. 아시면 돼요. 깊게까지는 공단에서 해주니까. 장기형 평가면은 어떻게 돼요? 평가 받으신 분은 꽉 차야죠. 몇 번, 사회적응, 분기 딱 나와야 돼요. 네. 프로그램 앞에서 올해 평가 받으세요? 네. 프로그램 어떻게 돼요? 인지훈련은 몇 번 해야 돼요? 주 3회. 네? 3회? 네. 또 뭐 신체?
신체 주사로. 올해 평가 받으세요? 아니 끝났어. 올해 평가만 탁탁 나오시네. 탁탁 나와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하셨겠죠. 외우실 필요는 없죠. 근데 아셔야 돼요. 근데 뭐가 중요해요? 장대우가 평가 매뉴얼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읽고 내 맘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항상 이게 내 맘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 제가 또 항상 하는 얘기지만 거기 보면 평가 매뉴얼에 그게 있잖아요. 항상 뭐 1번에 보면 뭐가 있어요? 그 급여 제공 지침에서 보면 종사자의 윤리 지침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특정 직종에 속한 데는 윤리 지침은 인정이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럼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죠. 특정 직종에 속한되지 않는 윤리 지침이라면 첫 번째, 모든 직종에 대해서 윤리 지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하고, 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냥 어울러서 한 해가 있으면 된다. 네. 그럼 둘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둘 다 돼요. 근데 직종별로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네, 그쵸? 어울러서 하나만 되면 되죠. 무슨 윤리강령, 공무원의 윤리강령처럼. 이거 항상 나와요. 제가 만들어서 자료 올리면, 아니 왜 종사자 윤리 지침에 뭐 조리사는 없고 운전원은 없고 뭐는 없냐고. 아니 그분이 무슨 전문직이고 윤리강령이 있냐고. 그러다가 어떻게 만드냐고. 잘 생각해 보시라. 그랬더니 공단에 물어봤더니 특정 직종에 속하지 않으니까 다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공단 직원이 잘못 얘기한 거예요? 공단 직원 말도 맞는 거죠? 그쵸? 공단 직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야죠. 그 특정 직종 다 쓰지 마시고요. 그냥 어울러서 쓰세요라고 하면 되는데 공단 직원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공단 직원 말도 다 틀려요. 믿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네. 평가 매뉴얼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어떻게 해요? 옆집 갔더니 이렇게 하더라. 뒷집 갔더니 이렇게 하더라. 네. 누가 이러더라. 그러면 흔들려요. 그래서 평가 매뉴얼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항상 뭐 전화 와요. 뭐 이거 이렇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국어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그게 있어요. 자, 평가에서 필요 조건을 충족하는 걸 찾아요. 그리고 또 시점도 잘 몰라요. 6월 30일이 두 번째 분기인지 세 번째 분기인지 그것도 잘못해서 하신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저도 갑자기 생각하면 생각이 안 나요. 이거 꼭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평가 받으시는 분은 최소한 30분 이상 읽어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탁탁 나와야 돼요. 네,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타 장기에 대한 업무 있고요. 또 평가 메뉴 Q&A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것도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평가 메뉴는 뭐 이거죠? 온도계, 습도계는 어떻게 해요? 하나만 있으면 되죠, 기간에? 네, 합동장기계도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런 기준이 없었어요. 이제 Q&A에 자꾸 나오는 거예요. 네. 업무, 그 다음 모니터링, 그 다음에 Q&A 하시면 그럼 케어포드 어떻게 만들었어요? 제 맘대로 만든 거 아니죠? 한강만대로. 이런 걸 기준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여기다가 뭐예요? 프로그램을 해서 IT 기술을 해서 만든 게 케어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케어포는 어떻게 돼요? PC, 태블릿 PC, 스마트폰 다 지원한다 그랬죠? 네, 20인치 모니터 이상 지원하고요. 될 수 있으면 크롬을 쓰세요. 네, 익스플로러는 잘 지원이 안 돼요. 그거 버전이 좀 안 맞아요. 7버전하고. 그리고 다양한 스마트 기기 연동을 하죠. 네. 스마트 기기는 다 연동이 되는 거예요. 자, PC는 어떻게 만들어내면 우리는 관리자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고서도 뽑고 출력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메일도 보내고 할 수 있죠. 태블릿 PC는 뭐예요? 저희가 그 터치 기념으로 만들었는데 태블릿 PC에 뭐예요? www.keopo.co.kr PC처럼 쓰면 여기 다 뜨죠? 네, 교육받을 때 태블릿 PC 가지고 이렇게 누르면서 하시는 분 있어요. 마우스 대신 뭐예요? 손가락을 누르는 거 차이에요. 그래도 다 돼요. 스마트폰은 뭐예요? 주로 뭐예요? 앱을 깔죠? 뭐를 깔아요? 케어포. 네, 어떤 앱을 깔아요? 급여 제공자가 급여 제공을 하거나 이동 서비스 할 수 있는 앱을 깔아요. 그죠? 주로 앱을 두고. 그러면 여기 스마트폰에서 www.keopo.co.kr 하면 뜰까요? 안 뜰까요? 뜰까요? 안 뜰까요? 네, 떠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걸 연결을 했거든요. 스마트 뷰라고 있어요. 요즘 스마트 TV는 다 연결되죠? 이거 스마트 TV는 다 연결이 돼요. 네, 스마트 TV는 다 연결이 됩니다. 제가 지금 뒤에 저는 이게 스마트 TV가 아니라 둥글이라는 걸 꽂았어요. 네. 이게 스마트 PC는 다 연결이 돼요. 그죠?
네. 다 쓰시잖아요. 제가 이제 교육할 때 그러죠. 이제 스마트 TV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유튜브 틀죠? 유튜브에 힘내추로 틀어서 체조하죠? 여기 뭐 7080 노래 들어서 어르신 노래 들리죠? 요즘 TV는 스마트 TV는 다 돼요. 네, 스마트 뷰랑 해서 다 해요. 그죠?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면은 헤어포 가죠? 네. 이렇게 해서 회원 가입해서 로그인하면 띄어요. 제가 눕힐게요. 그죠? 그럼 내가 언제든지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기관에서 뭘 하는지 누가 일을 뭘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뭐 있습니까? 항상 얘기를 했지만 스마트폰은 터치 기능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음성 기능이 있죠? 어제도 하는데 그거 뭐 엊그저께 하는데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음성 기능 아세요? 모르시는 분, 스마트폰은 말로 하면 글로 해주는 거. 네, 바르면. 모든 스마트폰은,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게 있어요. 여기 뭐, 욕구 사정할 때 수급자 보호,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은, 세울게요. 마이크 모양 보이죠? 마이크가 뭐냐면요. 말을 하면 글로 해주는 거예요, 기능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특이사항을 스마트폰에서 카톡으로 이렇게 글자 문자 하지 말고 말로 하시라고. 그러면 다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이거 있는 기능이에요. 카톡도 말로 해요. 문자도 말로 하죠? 네.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도 있어. 한두 분 있을 거야. 네.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죠?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그죠? 크게 해볼까요? 발음이 좀 아, 발음이 좋은 게 아니라요. 잘 안 되더라고요. 이래 해도요. 정확하게 이게 발음이 이게 아마 사투리는 잘 안 될 거예요. 이게 아마 일식이 서울 표준어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런가 봐요. 서울 사람이 아니라. 경상도 버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경상도 버전. 한번 이거 해보실래요? 경상도 버전으로. 뭐 문띠 한번 해보실래요? 뭐, 예? 그러니까 이게 발음이 어쨌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했죠? 그럼 내가 자 욕구 사정을 했어요. 이렇게 했죠? 저장하면 돼요. 그냥 저장. 여기 저장. 그럼 저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가끔 그래요. 어르신하고 개별 욕구 할 거 없다. 그럼 마이크 끌어놓고 이거 켜놓고 마이크 딱 찍고 어르신하고 대화를 하세요. 그럼 다 여기 들어가죠? 저장하면 소설 쓸 거 없어요. 아, 잘 썼다 그럴 거예요. 사례 회의 갈 때 딱 틀어놓으세요. 네? 탁 틀어놓고 태블릿 PC 있으면 탁 틀어놓고 서로 얘기하라고 그래. 다 들어가요. 그죠? 쓸데없는 말도 다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막 이렇게 자 이렇게 찍어놓고 자 회의합시다. 그리고 옆에서 뭐 밥 먹자, 뭐 물 먹자, 뭐 욕하는 거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회의할 거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응용을 하시라고요. 네. 됐죠? 근데 저희가 그 앱에는 옆에 마이크라고 해놨어요. 근데 마이크는 뭐냐면 불러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기능. 근데 마이크 필요 없어요. 마이크보다 그냥 눌러서 하세요. 됐죠? 이거는 뭐냐면요. 그 가끔 보면은 전산을 한다고 다 잘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전산을 한다는 게 다 잘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업무 분장 확실히 하세요. 그죠? 그리고 업무 분장하고 뭐 분기별로 해야 될 거, 반기별로 해야 될 거, 매월 해야 될 거 정리 싹 해놓으세요. 그러면 아침에 오면 뭐를 해야 돼요? 뭐 이동 서비스를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출퇴근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뭐요? 이동 서비스를 짓을 하는 사람, 출석하기는 사람, 업무 분장을 쫙 해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돌아가요. 그래서 확실히 하세요. 이거만 해주면 알아서 돌아간대요. 그러면 뭐 원장님은 했나 안 했나 이렇게 왔다 갔다 보면 되고요. 네, 급여 제공자가 급여 기록을 당일 업무하게끔 하셔야겠죠. 네. 미리 하는 것도 상관없어요. 시설은 미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디 패스워드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뭐 카톡, 뭐 보호자 앱 서비스 활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예,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닌데요. 수작업하고 케어포하고 비교한 건데요. 그러니까 케어포는 어떻게 해요? 시스템에 따라서 업무를 케어포에 맞춰서 업무 세팅, 업무 분장 해야 될 거 딱 하시면 돼요. 수작업은 어떻게 해요? 수작업도 가능한데 중요한 건 뭐예요? 수작업은 업무 담당자가 똑똑해야 돼요.
이 사람이 똑똑하면 다 해요. 평가 준비도 하고 뭐도 하고 세상 돌아가고 다 하고 다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어똑똑한 사람이 평생 붙어 있어야 돼요. 중간에 나가면 안 돼요. 그럼 서류가 어디 있는지 뭐가 했는지 막 이거 있었어요. 어디가 두 사람 나가갖고 갑자기 케어폴 쓰겠대요. 근데 서류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원장도 모르고 그 자회부사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PC 어디 있는지도 그나마 어디 있다고 해놔서 찾아봤지. 그런 경우 있습니다. 자료 불일치. 수창은 뭐예요? 일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기록을 하겠죠. 케어폰은 외출이나 여기 외출 일정에 따라서 기록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평가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다 평가받았어요. 여기 케어폰 전산 시스템 통해 평가받은 기간 없죠? 주야간은 없죠? 저번 달까만 해도 수시 시설했거든요. 다 케어포로 평가받았어요. 평가자가 다 알아요. 평가자가 좋다고 뭐 홍보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어디 지역은 그 케어포 쓰라고 뭐 이렇게 할 바에 수작업을 관리도 안 날 바에 케어포 쓰라고 그러는 데도 하고 또 2018년 시설 평가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갑자기 타 시스템 쓰는 데도 저희 거로 막 바꾼 데도 있어요. 주로 평가자들이 어디서 노냐면요. 기초평가 현황이라고 있어요. 저희 쪽에 보면 전산을 평가할 때 거기서 보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급여 제공 계획, 기초평가한 거 그런 걸 보고 왔다 갔다 해서 전산 시스템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케어포 그 쓰시는데 전산화도 차이가 있어요. 100%, 80%, 70%, 60%. 뭐 시설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시설은 뭐 주야간은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한보호사님이 스마트폰으로 급여 제공 다 하잖아요. 그죠? 주야간은 좀 짧아요. 시설보다. 시설은 스마트폰 못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PC에 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중요한 거는 그날이를 그날 급여 제공자가 하시면 돼요. 출퇴근 찍고. 급여 제공 기록지 같은 건 어떻게 해요? 그 전자적으로 연락이 가능한 경우도 다 제공한 거로 봐요. 그죠?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도 되고 뭐요? 문자로 보내도 되고 근거 자료만 있으면 돼요. 내가 어떻게 했다. 이것까지 요즘은 평가에서 안 보더라고요. 급여 제공 업무, 요 큰 틀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제가 평가에 있는 거를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평가나 교시에 있는 거를 이렇게 급여 제공 업무는 이런 업무다. 그냥 뭐 당연히 아시는 업무예요. 이거 어려운 거 없어요. 제가 하는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인 거예요. 다 그냥 수급자 들어오면은 이 어르신을 어떻게 해요? 수급자 정보를 봐야 되죠. 그럼 뭐 가져와요? 인정서 가져오죠.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 가져오죠. 그 다음에 뭐 주소, 뭐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질병이 있는지 이런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등록을 해야죠. 수급자가 나요? 보호자 오잖아요. 보호자 오면은 이동 서비스는 어디서 받을 건지, 누가 받을 건지, 청구서는 돈은 누가 낼 건지 이런 정보도 다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표장기를 기반으로 계약을 하면 돼요. 그럼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표장기 주 5일인데 우리는 주 6일을 해. 근데 어르신이 여기 토요일까지 하는데 우리 부모 사정으로 인해서 내가 우리 직장을 내가 하게 됐다. 그럼 표준장기하고 좀 틀려서 그때 조금 틀리면 어떻게 돼요? 변경사유서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계약을 하면 돼요. 그럼 계약하면서 어떻게 해요? 개인정보 동의받고 이동서비스 수칙 주고 그리고 미이용 비용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돼요. 제가 왜 미이용 비용에 대해서 확인을 했냐면요. 제가 가서 봤더니 밀양 쪽이구나. 미이용 비용을 안 받더라고요. 여기 안 받는 기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동 서비스를 원래 어떻게 해요? 이동 서비스인데 본인의 사정으로 5일 동안 나오지 않은 거는 결석인데 그 중에서 미이용이라 그러면은 수가의 50%를 해서 본인 받을 수 있죠? 아시죠? 근데 그걸 안 받는 데들이 있어요. 여기 안 받는 기간 있으세요? 미이용이? 다 받으세요? 거기 안 받던데 경상도 쪽인데 안 받으세요? 미이용 비용이란 거 몰라요? 아니 그냥 받아야 안 받아요? 기관에서 받아요. 받으셔야 돼요. 안 받는 데들이 있어. 왜 안 받냐니까 아니 나가지도 않았는데 왜 돈을 받냐고 막 보호자들이 따진대요. 그래서 급여기록지에 미이용이라고 꼭 체크하시고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수가 50%에 본인 부담률로 따지면 그보다 적잖아. 이걸 얘기를 해주세요. 왜? 있어요? 많이 있어요? 지역마다 좀 틀리구나. 그래서 그랬죠. 여기만 안 받으니까 저쪽도 안 받은대요. 그쪽 지역은 다 그것도 그렇대요. 이러면 그건 뭐예요? 알선 할인이에요. 알선 할인은 뭐예요? 3개월 뭐지 경고예요?
알선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쵸? 시장이 깨지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시고, 그래서 수급자 들어와서 계약하면 됐죠? 계약하면서 어떻게 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서비스 받을 건지 계약을 하시면 돼요. 그 서류는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으로 서류 찍으면 케어표에 올라오죠? 어르신 얼굴만 찍는 게 아니라 올라옵니다. 그래서 서류까지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수급자를 평가하셔야 돼요. 평가는 어떻게 해요? 아,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설은 차이가 많이 나요. 막 누워 계신 분, 뭐 질병, 질환인데 근데 주야가는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그죠? 자, 욕창 위험도를 평가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뭐 할 게 없어요. 그죠? 욕창이 생기실 분도 없을 테고 뭐 체위 변경을 해줄 분도 없고 그죠? 뭐 없어요. 그죠? 낙상 위험도 평가를 했어요. 없어요. 낙상 위험도 다 낙상 위험 없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요. 해줄 게 없어요. 그쵸? 인지 상태를 평가했어요. 인지 상태에 따라서 그냥 인지가 치매, 높다, 낮다. 그 정도 봐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죠? 욕구 사정도 평가를 하셔야 돼요. 그럼 8개 항목의 판단 기준. 욕구 사정이랑 급여 제공 계획이랑 비슷하다면 못해요. 부분 도움이냐, 전체 도움이냐, 관찰이라. 그게 맞게끔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시면 돼요. 그래서 욕구 사정 쭉 주시고, 욕구 사정 항목 있죠? 9개죠? 8개 항목의 총평까지 9개. 다 쓰셔야죠? 가끔 물어봐요. 이거 예시 좀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예시가 왜 필요하냐고 어르신하고 얘기를 해보고 보호자하고 얘기하면 쓸 게 남아 도는데 그거 어제 오버하는 건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쓸 게 없대요. 예시를 달래요. 그러나가요? 쓸 게 많죠? 끌어내야죠. 어르신이 식사는 뭘 좋아하시는지, 생활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끌어내서 다 좋아야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지, 저녁에 뭐 하는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총평. 그냥 느낀 대로 쓰시면 돼요. 실감날. 이 잘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느낀 대로 쓰면 돼요. 왜? 평가자도 뭐예요? 제가 시설평가 수시받을 때 물어봤어요. 느낌이 어땠냐니까 뭐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평가자도 사람이다. 평가자가 이런 거 총평 이런 거 보고 급여 기록지 보고 어떻게 해요? 아, 이 기관은 진짜 잘하는구나 해요. 그래서 봐주는 것도 있고 안 봐주는 것도 있고.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그 평가받을 때 거기 그래요. 3년치 건강검진을 하는데 2명이 빠졌어요. 근데 3년치 시설이니까 들락날락하면 200명 정도 돼요. 그럼 200명의 건강검진 서류를 이렇게 갖다 놓고 찾아보라고 평가자한테 주겠어요? 아니면 200명 중을 표를 만들어서 우리 한두 명이 빠졌다라고 딱 놓고 평가를 받겠어요?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표를 주고 빠진 여기 우리 빠졌다고 딱. 예, 그게 정답. 그렇게 받아야 돼요. 200명 중에 한 명 못 찾겠지 하고 이렇게 해놓고 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부터는 신뢰성 있게 믿고 가요. 그러면 또 평가자도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평가자 여기다 장기간 경험이 있으니까 나중에 평가자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 자, 평가하시면 돼요. 그죠? 건강수준 평가도 해야 돼요. 저기 간호 쪽인데 될 수 있으면 다 하세요. 그죠? 간호에 뭐 틀려요. 기저귀 차신 분도 여기서 알아야 돼요. 그죠? 네. 기저귀 차신 분을 알아야지 여기서 하시죠. 그리고 수급자 안전관리는 14일 1회인데 그냥 이것도 계약할 때 다 줘버리세요. 이것도 하라고요. 한 번에. 그럼 업무 규칙을 하세요. 우리는 계약할 때 다 준다. 그죠? 한 번에 다 끝내버리세요. 계약할 때 업무 프로세스를 잡으세요. 계약할 때 개인정보 동의서 주고 이동서비스 주고 어떻게 해요? 안전관리 설명서 주고 용탁상 요소 주고 하고 다 한다. 그러려면 너무 많죠? 급여 개시 이전까지 급여 계획까지 해야 되는데 어쨌든 다 줘버리세요. 그걸 알아서 하시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급여 계획을 수립하면 되죠? 아까 말했죠.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기능회복을요. 어르신에 따라서 부분도 그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서명을 꼭 받으셔야 돼요. 아니면 안내를 했다 그러면 설명을 하셔야 돼요. 우편으로 보내도 설명을 하셔야 돼요. 보호자분들 몰라요. 그죠? 설명을 꼭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어떻게 돼요? 공단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케어포에 있는 걸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고 공단에 있는 걸 다운로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희 쪽에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보려면 저희 쪽에 꼭 가져오세요. 그래야지 뭐 공단에도 있는 거 평가 인정한다 그러지만 꼭 가져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동 서비스 일정을 잡겠죠. 이동 서비스 일정은 공단에서 가져오고 그럼 급여 계획에 따라 다 할 거고 또 목욕 일정도 뭐 잡으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투약은 어떻게 해요? 기관에서 드리는 약만 하시면 돼요. 그럼 그걸 받아다가 간호 쪽에 우리가 투약 계획 같은 걸 넣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계획은 당연히 있겠죠. 어르신이 프로그램 일정이 있으니까 어르신이 들어오면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급여 제공을 하면 돼요. 급여 제공을 어떻게 해요?
자, 이동 서비스부터죠. 이동 서비스 급여 제공을 하면 어떻게 해요? 모시고 오면 어떻게 해요? 요양보호사님이 어떻게 해요? 뭐 상태 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동 도움도 하고 뭐 신체 활동 지원도 하고 식사 지원 뭐 구강 관리 뭐 다 하시죠? 예. 간호사님이 뭐요? 혈압 몇 번 체온되고 간호 설치할 거 하고 진료할 거 기록하시고 예, 투약하시고 하죠. 그다음 사회복지사님이 프로그램 제공하죠. 이걸 맨날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급여 제공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평가를 해야 되죠. 우리가 급여 제공을 잘했는지 그러면 어르신이 잘했는지 한번 그럼 회의를 하자. 무슨 회의를 해요? 사례 회의를 하는 거예요. 사례 회의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문제가 있으신 분. 이분은 문제가 있으신 분. 왜? 사례 회의는 무조건 급여 계획을 변경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례 회의를 했더니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 거기 더우시면 온도 내리세요. 뒤에. 추워요? 그럼 그냥 하세요. 원래 아니면 요 밑에 있는 사람하고 틀리거든요. 자, 그럼 사례에 어떻게 작성하시는지 알죠? 평가에 나와 있어요. 다수가 참여해서 서술력으로 요양보호사, 간호사 다 참여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분은 어떻게 고쳐야겠다 하고 급여 계획 변경을 써야 돼요. 급여 계획 변경이에요. 급여 제공 계획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케어포에 급여 계획 변경이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급여 계획을 변경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거기에 따라서 급여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기준이에요. 제가 말한 게 다 평가 기준이에요. 사례하고 급여 계획 변경을 쓰고 거기에 따라서 급여 제공을 했는지 평가자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어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3년 전에도 어떻게 되고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봐요. 급여 제공 변경 내역이 있네? 급여 기록지 가는 거예요. 식사 도움을 변경했는지 아니면 뭐 프로그램을 변경했는지 그런 게 다 나옵니다. 네. 참 그렇게 해서 사례 관리는 무조건 1개월 이내에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 상담 관리는 뭐요? 내가 100명을 상담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건 이상만 어떻게 해요? 급여 계획 변경 사유가 있으면 돼요. 한 건 이상. 물론 100건 있어도 100점, 100건 있어도 Y 있다. 한 건 있어도 뭐예요? 있다, Y. 점수는 똑같아요. 상담 관리를 하시고 그 중에 한 건, 이 어르신을 상담을 했더니, 이 어르신이 뭐, 상담을 했더니 보행기를 해야겠다. 당분간은. 그래서 보행기를 드리고 해야겠다. 뭐 화장실 갈 때 그런 걸 적이고 거기에 따라서 보행기를 제공했다. 어디다 써놓으면 돼요? 급여 기록제는 없지만 어디다 신체활동 지원에다 보행기를 했다. 이런 걸 써 급여 기록제 써. 그래야지 나중에 상담 왔을 때 2년 전에 뭐 했는지도 케어포 급여 계획 변경이 있구나. 이게 사례를 했구나. 착착착 쳐서 보여줘야 돼요. 그럼 평가 탁탁탁 끝나요. 전산을 받으면 금방 끝나요. 근데 서류를 받으면 2년 전에 서류가 어딨지 거기 있는 거 어디 다 찾아서 제공해야 됩니다. 아까 저기 평가 받으신 분 있지 그랬죠? 2017년도에 평가 받으셨죠? 다 서류로 받으셨죠? 다 어떻게 찾아드렸어요? 여기서 다 찾아드렸어요. 다 찾아드렸어요? 평가 몇 시에 끝났어요? 4시에 끝났어요. 네, 4시, 5시 끝났어요. 전산 하나 2시쯤에 끝났어요. 또 일이에요, 찾는 것도. 이렇게 하시거든요. 자, 그럼 제가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말하는 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평가할 때 작성일, 그러니까 시행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작성일이란 건 뭐예요? 자, 그럼 월별로 한다면 1월이죠? 이건 명확하죠? 그렇죠? 분기별로 한다면 3월 30일이래요. 그렇죠? 4월 1일부터요. 요거 하셔야 돼요. 헷갈리시는 분들 많아요. 7월 1일이 7월을 상반기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자, 요 10월 4분에 요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반기는 이렇게 되죠? 자, 연은 어떻게 돼요? 1월 1일부터 10월 30일인데 앞에 제가 뭐라 했어? 연일의 기준이 2019년도에 나왔다 했죠. 연일에는 뭐예요? 365일을 기준으로 하며 30일간의 유예기간을 포함한다. 이건 뭐예요? 저번 달에 작성하고 그 다음에 작성할 때 그러니까 이거예요. 급여 제공 계획을 연일에 세우게끔 돼 있죠. 그 급여 제공 계획이 끝나자마자 세워야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내가 그러니까 오늘부터 급여 제공 계획을 내년까지 했어. 1년치를 했어. 그럼 그때 끝나면은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입소 시점 1분기, 분기 상반기 입소와 하반기 요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수급자가 들어와요. 그러면 급여 계획에서 우리가 기초평가 하셔야죠. 욕구 사정하셔야죠. 급여 계획을 하죠. 그래서 딱 수급자가 들어왔을 때 딱 제출을 하면 어떻게 돼요? 기초평가 했어요. 낙사 연일에 해야 되죠. 욕착 연일에 해야 되죠. 그죠? 인지평가 연일에 해야 되죠. 기초평가에 그죠? 욕구 사정 연일에 해야 되죠. 급여 제공 연일에 해야 되죠. 한 번에 딱 되죠. 그래서 급여 계획을 세우시면 되잖아요.
근데 급여 계획을 세울 때 내가 작성한 날로부터 365일까지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쉽게 들으면 매일 수급자가 들어온다 그러면 365일, 내년이 되면 365일 동안 또 급여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연말로 딱 끊었어요. 그러니까 자, 2019년도에 들어온 사람은 급여 계획, 그러니까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로 딱 했어요. 그러면 올해가 딱 됐어요. 올해 딱 되면 어떻게 해요? 작년도 사람은 올해 다 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새로 들어온 사람은 그때마다 하면 돼요. 똑같아요. 365일 기준으로 해도 연일에 똑같아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365일 단위로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단지 이렇게 해요. 급여 계획을 10월 30일까지 끊으면 뭐예요?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자 너무 짧다. 12월 달에 들어왔는데 12월 30일 그러면 두 개로 나누세요. 상반기에 6월 이전에 들어온 사람은 12월 30일, 6월 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내년 6월 31일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시점에만 하고 그 다음부터 입소시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관리를 하라는 거죠. 그죠? 예, 갱신이나 등급 테스트는 그때는 또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급여 계획을 세울 때 뭐예요? 이거 평가면 기초평가의 욕구 사정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예요. 자, 연일의 기준은 뭐예요? 입소 시에 기초 낙사 욕창 인지 욕구 사정 급여 계획을 세면 급여 개시 전 급여 개시 1 포함이죠. 다 연일의 조건을 체크했죠. 그 다음 연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작년도 수급자를 1월달에 다 해버리고 똑같이 입소 시마다 하는 거 하면 돼요.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은 365일마다 언제 끝나는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혹 이제 우리 쪽에 들어오면 평가를 하잖아요. 그쵸? 신규 평가를 하잖아요. 그쵸? 평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입소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1월에 입소했어요. 인지평가를 했더니 정상. 간호사정을 했더니 이분이 뭐 요실금이 있어서 기저귀를 차렸어요. 그럼 급여 제공 계획이 어떻게 해요? 아, 이분은 뭐 인지는 정상이고 뭐 기저귀 뭐 어떻게 교체를 하겠다 그랬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급여 제공을 어떻게 해요? 기저귀 찼으니까 기저귀 교체를 하겠죠? 그러다가 상태 변화가 있어서 6월 15일 날 해요. 6월 15일 날은 뭐냐면요. 기존 걸 고치는 게 아니라 재사정을 해야 돼요. 시점이 6월 15일 날은 재사정을 해요. 재사정을 했더니 치매가 생겼고 간호사정을 재사정을 했더니 6월 15일 날짜 작성할 때 정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6월 15일 이후에는 기저귀 교체 기록을 안 하셔도 되는 거고 그 전으로 가면 뭐예요? 기저귀 교체가 뜨는 거예요. 6월 15일 이후에는 뭐예요? 인지활동 훈련 뭐 치매가 생겨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쪽에 뭐예요? 기초평가에는 현황이 있지만 1-3에 가서 추가할 때는 재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4점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가끔 보면은 수정을 하시는 분이 있어. 기존에 평가한 거를. 상태가 변하거나 사례 관리를 해서 변경돼야겠다 그러면은 재사정을 하셔야 된다고요. 재사정. 자, 이동 서비스. 이동 서비스는 뭐 중간중간에 일정 맡기는 건 그렇게 크게 하실 필요 없고요. 자, 사례 앞에 말씀드렸죠? 사례에 따라 급여 제공한다. 상담에 따라 급여 제공을 한다.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시점 이해하셔야 돼요. 재사정 연일에 요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겠습니다.